안녕하세요. 대형대학의 홍선재TV입니다. 또 오늘은요, 돈 버는 증여, 부담부 증여의 치명적 리스크를 얘기해 주러 나오신 콘스탄트 김과 한번 토크쇼를 해볼 텐데요. 오늘 이게 뭔가요? 돈 버는 증여, 부담부 증여의 치명적 리스크. 부담부 증여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부담부 증여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님이 이렇게 애들한테 증여할 때 약간 좀 증여세가 조금 줄이기 위해서 줄여서 그런 방법이죠. 네네. 결국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부동산을 증여하는데 그 안에 채무를 끼고 증여하는 거예요. 채무를 끼고. 채무가 뭐가 있겠어요? 은행 채무나 아니면 전세보증금. 맞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갭 투자할 때 많이 했어요. 그렇죠. 갭 투자할 때. 결국은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0억짜리의 주택을 샀어. 아빠가. 네네. 그리고 근데 놀랍게도 그 10억의 전세를 줬어. 네네. 그죠? 네. 똑같아 금액이. 네네. 그랬는데 자녀한테 증여하고 싶어 이 네네. 주택을. 네네. 10억의 증여를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건 단순 증여라고 그래. 네네. 그러면 전세보증금 10억 원은 아빠가 갚아야 돼요. 네네네. 그러면 아들이 10억의 거를 그 증여를 받으면 2억 2,500을 내야 될 거예요. 아마 네네네. 증여세를. 네네. 그런데 부담부 증여를 그냥 넘기는 거야 다. 채권 채무를 다 넘겨요. 네네. 그럼 10억 중에 전세보증금이 10억이야.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넘겨간 돈은 없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증여세는 0이 나와. 여기 나와. 그리고 저 채무 10억에 대해서는 네네.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네네. 내가 10억에 줬는데 뭐 10억에 샀는데 뭐 네네네. 지금 10억이야. 네네. 양도 차익이 없잖아요. 네네. 결국 뭐냐면은 10억짜리를 10억 전세 보증금을 끼고서 자녀가 부담부 증여를 받았다. 했다. 네. 그러면 양도세도 제로, 네. 그 다음에 증여세도 제로. 그리고 10억짜리를 받은 거예요. 네네네. 그럼 거기서 거기 아니냐? 아니죠. 그 사람이 10억짜리 받았지만 자녀가 20년 뒤에 그 주택이 30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죠? 그럼 고스란히 그 수익을 다 챙길 수가 있잖아요. 네네. 이건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예지만 그렇죠, 일반적으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는 아주 그 상황별로 좀 다르겠지만 정말로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있죠. 아빠가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빌딩 갖고 있는 사람인데 주택이 한 채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주택은 2억 주고 샀어. 옛날에 오래전에. 오래전에. 근데 지금 12억 원이래. 그러면 10억 원에 대한 양도 차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주택을 예를 들어서 그 대출금이 만약에 10억 원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은 대출금이 뭐 5억이라고 치겠습니다. 5억. 그러면 12억짜리를 넘기는데 5억 원은 부담부로 넘기는 거잖아요. 7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그건 낸다, 이거 증여세. 근데 5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아버지가 1세대 1주택이잖아요. 양도세가 12억까지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양도세 없이 그냥 받아가는 거예요, 자녀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 부담부 증여가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좋을 때가 많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치명적 리스크가 있다는 거. 리스크는 뭘까요? 그거를 찾아보는 거예요. 전문가만이 알아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요새 그 부담부 증여를 많이 해요. 이유가 뭐냐? 윤석열 정부에서 1년 동안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를 유예시켰어요. 적용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나타나서 야, 이때가 바로 부담부 증여할 때다. 그렇죠. 빨리 부담부 증여하세요 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세금이 많이 줄어. 그렇죠. 그래서 한다고요. 그러나 저의 입장은 다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당장의 세금을 보면은 좀 줄어드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는 세금을 엄청나게 맞아야 돼요. 그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때문에 부담부 증여 사례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손익분석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돈 문제잖아요. 그러니까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면치 못한다. 그리고 그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깔아준 그 내용을 보고서 괜찮네 하고 바로 덥석 물어버리면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돌이킬 수 없다는 돌이킬 수 없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1세대 2주택자예요. A주택은 15년 보유했고 취득가액은 5억 원이에요. 시세는 20억 원이고 그 다음에 전세로 12억 원에 내주고 있어요. B주택은 거주하고 있어요. 10년 보유하고 취득가액 8억 원인데 시세가 22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빠는 자기 거주하는 건 자기가 갖고 그 다음에 A주택을 증여하고 싶은 거예요. 20억 원이죠. 근데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왜 증여를 해야 되느냐?
A주택을 양도를 하면 양도세가 많이 나와서 증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양도세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A주택을 양도한다. 예. 그러면요, 양도 차익이 무려 15억 원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4억 5천을 빼더라도 30% 네네네. 4억 4,781만 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런데 이 4억 4,781만 원을 냈다 치겠습니다. 네. 내고 나면 20억 원에 팔았으니까 네네. 15억 5,219만 원이 현금이 들어왔겠죠. 세금 내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네. 상속세잖아, 상속세. 예, 예. 15억 원에 대한 상속세 네. 절반만 하더라도 네. 7억 7천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양쪽으로 먹었죠. 양도세 먹었지. 그 다음에 현금 남은 거 또 상속세 또 먹어야 되지. 네네네. 이래저래 그럼 양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안 되죠. 안 양도하면 안 되겠죠. 안 되죠. 네. 그죠? 양도세. 근데 이게 양도세 중과 유예라서 이 정도지, 예. 만약에 중과를 하면 양도세가 한 7억 나와요. 7억 나와요?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양도를 하면 양도세 플러스 상속세가 동시에 걸린다. 그래서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여를 해야 됩니다. 네네. 20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한다. 그러면 네.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엄청나요. 나게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여 취득세도 중간을 먹거든요. 네네네. 1세대 다주택자가 네네. 증여를 하면요. 네. 보통은 증여 취득세는 4%예요. 4%? 취득세 관련된 비용이. 네네. 그러나 증여 취득세는요. 12.4에서 중간을 먹었을 때 네. 13.4%까지 주택 면적에 따라 달라요. 85제곱미터 이내일 때는 12.4. 네. 그걸 초과했을 때는 국민주택 이상이죠. 네네. 그랬을 때는 13.4%를 맞게 됩니다. 네네네. 20억에 13.4%면 2억 6,800이에요. 그렇죠, 취득세가 그렇게 비싸. 그렇죠, 그렇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증여세만 내는 것이 아니라 증여 취득세도 중간을 맞게 된다. 네네네. 따라서 네. 성년 자녀 한 사람한테 20억짜리를 증여했어. 네. 그러면 6억 2천 나옵니다. 증여세가. 자녀가 2명이래. 네. 나눠내면 10억씩 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각각 2억 2,500 내요. 네네. 그러면 4억 5천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나눠주는 게 좋겠죠. 네네. 그죠? 6억 2천보다는 4억 5천이 낫겠죠. 네네. 그랬는데 나눠주던 한 사람한테 주던 취득세는 무조건 네. 13.4%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다행히 올해까지 증여를 하면 공시 가격의 13.4%예요. 그렇죠. 공시 가격이 12억이라고 쳤을 그렇죠, 때 1억 6,080만 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네네네. 물론 내년에 이거를 증여한다면은 20억에 대해서 내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2억 그렇죠. 1,800을 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올해 안에 증여를 해야겠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더라도 한 사람한테 증여를 하면 7억 8,080만 원 들어가고 네네. 두 사람한테 증여하면은 어때요? 6억 1,080만 원이 들어간다. 네. 야, 이거 너무 많이 증여세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많이 나는데. 그래서 부담부 증여를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네네. 자, 부담부 증여하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죠. 네네. 왜냐하면 20억 중에 네. 12억 원이 저기 전세 보증금이잖아. 그럼 8억 원만 증여한 거거든. 그죠? 네. 12억 원은 양도한 거고요. 그쵸, 그쵸. 그러다 보니까 증여세는 저기 채무분을 제외한 순증여분에만 과세를 하니까 증여세가 싸겠죠. 네네. 취득세도 네. 어떻습니까? 그 채무분 넘긴 거는 양도한 거로 보기 때문에 네네. 양도는 증여 취득세 중간을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러니까 3.5%만 내면 돼요. 근데 증여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13.4%를 먹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증여세와 취득세를 동시에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양도세는 부담하겠죠. 네네. 하지만 어때요? 중과 유예 조치로 이것도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다고 보는 네네네.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 세 가지 가지고 네네네. 많은 사람들이 부담부 증여가 답이다. 그래서 막 합니다. 제가 봐도 전문가가 아니라면 저 말 들으면은 그게 낫겠습니다 하고 하겠어요. 네네. 정말 혹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부담부 증여 시 증여세를 알아볼까요, 한번? 네네. 8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니까 한 사람한테 증여하면요, 1억 6,500 나옵니다. 네. 두 사람한테 나눠 증여하면 6천만 원씩 해서 1억 2천밖에 안 들어가요. 아까는 막 6억 들어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억 나누는 게 5천. 네. 그 단순 증여 대비해서 네. 3억 3천에서 4억 5천 5백억만 원이나 너무 좋은데요?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니까 당연히 네네. 부담부 증여하죠. 네. 그죠? 그리고 취득세도 네네. 증여 취득세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증여 플러스 양도잖아. 네네. 8억 원 증여했고 12억 원 양도했잖아요. 네네네. 그 40%는 증여 취득세 중간을 먹어요. 네. 그래서 4억 8천에 대해서 6,432만 원을 내면 되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양도한 60%. 네. 60%에 대해서는 3.5%만 먹다 네. 보니까 2,52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합치니까 8,952만 원이죠. 네네. 그럼 어떻습니까? 단순 증여 대비해서 네. 절반 가까이 줄였어요. 7,128만 원을 절세할 수가 있다. 네네. 자,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혹해서 그렇죠, 그렇죠. 부담부 증여 반드시 합니다. 아하. 그러나 이제 양도세는 내야겠죠. 네네네. 근데 양도세도 또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양도세도 사실은 자녀가 내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죠. 아빠가 내는 거잖아. 아빠가 증여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도세를 계산해 보니까 양도세가 12억 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계산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안분해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2억 5,213만 원이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것을 아들이 내는 게 아니야. 네. 아빠가 내. 아빠가 내면 그만큼 어때요? 아빠 재산이 주니까 네. 상속세도 주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증여세도 적고 증여취득세도 적고 그죠? 그 양도세도 뭐 아빠가 내고 예? 일석삼조 아닙니까? 네네. 어떻게 하실게요? 저기 부담부 증여하시겠습니까? 단순 증여하시겠습니까? 부담부 증여할 것 같은데. 하죠. 네. 예,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락 이렇게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왜 무슨 그러나 일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증여한 다음에 네. 5년 이후에 증여한 다음에 5년 이후에요. 네. 2월 가치를 피하기 위해서 네. 20억 원, 약 21억 원 정도 취득세까지 포함해서 네. 21억 원에 팔았다 네. 자녀가. 네. 그럼 양도세는 또 제로가 나와요. 오. 네, 왜냐하면 20억 원에 네. 내가 부담부 증여 받았고 네. 그 다음에 취득세 등 한 1억 가까이 냈잖아요. 네. 8,900. 네. 그러니까 이 전체 취득가액이 거의 21억 원이야. 근데 22억 원에 팔았으니까 양도세가 없겠죠. 네. 그래서 양도세마저도 세금이 없다. 네. 물론 28억, 30억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 그렇죠. 하지만 자녀가 1세대 1주택자라면 예. 세금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뭐 10년 이상 거주하면은 80%까지 빼주니까 네네. 거의 세금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부담부 증여를 통해서 추후 양도세마저도 제로 내지는 적게 그렇죠.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손익비교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네네. 자, 보겠습니다. 자, 단순 증여를 했을 때, 한상아파트 증여하면 증여세가 6억 2천인데, 부담부 증여하면은 1억 6,500. 와. 무려 4억 5,500만 원 줄일 수 있어요. 오, 엄청나네요. 자, 그 다음에 취득세도요, 1억 6,080에서 어떻습니까? 8,900 정도 되니까 7,128만 원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엄청 많이, 이야. 그리고 저 증여를 두 명한테 했을 때는 4억 5천 들어가거든요. 단순 증여는. 그러나 부담부 증여는 1억 2천밖에 안 들어갑니다. 와. 3억 3천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엄청 절세되네요. 그리고 네. 양도세는 내야겠죠. 근데 이것은 내가 내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낸다. 아버지가 2억 5,213만 원입니다. 양도세. 전체적으로 보면은 야, 두 사람한테 증여하면은 네네. 어때요? 3억 3천 줄이고 7,128만 원 줄이니까 네. 거의 4억 원을 줄이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요, 1인 증여 시에는 네. 부담부 증여가 단순 증여보다 2억 7,415만 원을 줄일 수 있어요. 네. 2인 증여 시에는 1억 5천만 원 가까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하고 손익계산서를 보여주니까 네네. 부담부 증여한다는 거죠. 아. 네. 그러나 여기서 사람들이 부담부 증여가 답입니다 하면서 합니다. 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왜요? 왜냐하면 부담부 증여를 하면은요, 예. 자녀가 20억짜리 아파트를 받으면서 네. 12억 원의 채무를 안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자녀가 어쨌든 간에 증여세랑 증여취득세를 내야 돼. 네. 내죠? 네. 근데 자녀가 돈이 없대. 네. 납세 대책을 수립하기가 곤란하다. 예. 자녀가 만약에 대학생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아무리 부담부 증여를 해도 예. 증여세하고 증여취득세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예. 내야 된다는 거죠. 예. 그죠? 증여취득세 플러스 그 양도분에 대한 그죠? 매매, 유상 양도에 따른 네네. 그 취득세까지 다 내야 되겠죠? 네네네. 못 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나 네. 부담부 증여가 아니라 네. 아빠가 일반 증여, 단순 증여를 했어. 네. 20억 원에 증여한 거야. 네. 채무는 누구 거야? 아빠 거야. 예. 아빠가 12억 원을 채무를 꼈어.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빠가 그 채무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죠? 근데 그럼 아들은 단순적으로 증여받으면 20억짜리 아파트만 받은 거야. 예. 채무는 없이. 예. 그러면은 거기 살고 있는 사람 12억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보증금을 자녀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결국 아빠가 아들한테 12억 원을 줘야 되는 거죠. 네. 보증금을 줘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죠? 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단순 증여, 채무를 안 끼고 하면은 12억 원만큼 자녀가 활용할 수가 있어요. 네네네. 활용할 수 있다. 그럼 12억 원 가지고 네네. 세금 다 내죠. 네네네. 충분하죠. 남죠, 돈이. 그렇죠, 그렇죠. 남으니까 어때요? 자녀가 확실하게 납세 대책이 세워지면서 돈이 또 늘어났어. 그러니까 그 부담부 증여를 하면 뭐라고요? 자녀의 세금을 만들어줄 방법이 없어요. 아,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하지만 단순 증여를 하면 예. 자녀의 세금뿐만 아니라 네네. 자산도 증식해주는 자산도 또 다른 증여 효과가 나타난다. 세금 없이. 그죠? 두 번째 문제점 말씀드릴게요. 네네. 자, 아버지가 부담부 증여를 통해서 그 채무까지 넘겼어. 자녀한테. 채무를 넘겼으면 어때요? 네. 내 상속재산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채무를 넘겼대. 상속재산 예. 내 빚을 넘긴 거야. 줄어들 것 같은데. 아니죠. 네? 내 빚이 네. 빚이 있었는데 네. 빚을 아들한테 줬으니 나는 빚이 없잖아. 문제. 그러면 증가된 거지 재산이. 재산이 증가된다.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100억이 있는데 네. 채무가 50억이래. 그럼 나의 순재산은 50억이잖아. 네네네. 근데 50억을 이 아이들이 가졌어. 그러면 난 100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담부 증여라면 상속재산이 늡니다. 는다. 예, 아빠가. 네. 근데 여기서는 12억 원의 채무가 늘었어요. 네네네. 줬으니까 12억이 늘었죠. 네네. 그리고 물론 양도세 2억 5,213만 원은 냈어요, 아빠가. 네네네. 아빠 돈을 냈지. 네네. 그러면 순수하게 는 금액이 9억 4,787만 원이에요. 이거를 사람들이 간과해. 그러면 9억 4,787만 원의 아빠 재산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50% 세율만 부과해 볼까요? 네. 얼마예요? 4억 7,400만 원이 추가적으로 상속세를 더 내야 돼. 그렇죠. 지금까지 보니까 부담부 증여가 네. 1억 5천에서 2억 7, 8천 줄었는데 네네. 이 생각은 안 했네. 아빠가 4억 7천이 더 늘었네? 네네. 상속세가? 네. 이것만 봐도 어때요? 이거 혹대로 갔다 혹 붙였잖아요. 그죠? 그렇겠네.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이 생각을 안 한다. 예. 세 번째 문제점은요. 네. 부담부 증여라면 12억 원에 대해서 무조건 자녀가 빚을 네. 떠안았잖아. 네. 전세보증금. 네. 그거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거기 들어가 살려면 12억 원을 줘야 된다니까? 자기 들어가 살아야 되니까. 네네네. 1세대 1주택에 비과세 관련돼서 자기가 거기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예? 그리고 살아야지 또 80%까지 10년 동안 자기 보유 특별공제도 해주는데, 네. 근데 12억 원을 갚을 도리가 없어. 그러면 예. 계속 그냥 전세로 사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전세로 두면은 과연 나중에 양도세 혜택이 있을까요? 없겠죠, 별로.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직접 거기 거주하려면 12억 원을 만들어야 돼. 네. 그 사람을 쫓아내야 되겠죠. 그렇죠. 전세 보증금을. 맞아요. 근데 이 돈이 없다는 거예요. 없으면 어때요? 계속 내 집인데 내 집 아닌 내 집이지.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렇지만 또 반론이 또 있어요. 네. 그래도 부담부 증여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인지 알아볼게요. 어떤 건가요? 자, 쭉 제가 깔아놨어요. 예. 증여자,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별로 없대. 그래서 상속세 걱정이 없대. 그러면 뭐 줄 수도 있어요. 예. 그죠? 주택이 딱 두 채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자녀가 현재 12억 이상의 전세집에 살고 있어. 그래서 부담부 증여 받고 자기가 전세 빼서 갚고 들어갈 수도 있어. 그렇겠네요. 이런 좋은 조건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또 그거 말고도 자녀가 여윳돈이 있어. 네. 납세 재원이 있어. 매덕 있어. 네.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져야 돼. 세 가지가 전부 다. 갖춰져야지 네. 부담부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게 어떻게 세 개가 다 가능하겠어요? 그렇겠네요. 제가 볼 땐 이 조건을 맞추기엔 더 어려워. 그렇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떻습니까? 단순 증여가 훨씬 더 낫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상속세 걱정이 없는 경우는 만약에 그럴 수도 있죠. 네. 부담부 증여가 좋다고 하지만 네네. 자녀한테 증여하면 안 돼요. 그때는. 네. 그때는 배우자가 더 훨씬 나아.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배우자는 6억 원 공제를 받으니까 증여세가 3천만 원밖에 안 나와.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도 선택을 잘못한 거죠. 야, 상속세 걱정이 없으니까 난 자녀한테 증여할래, 부담부로. 아닙니다. 그때는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것이 답이죠. 설사 부담부 증여 좋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리고요, 상속세 걱정이 없는 경우에는요, 증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냥 양도해. 네. 양도하면 15억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중에서 배우자한테
현금 증여를 하는 거야. 뭐 11억 정도 증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9천만 원밖에 안 나오거든. 그러면 아버지가 팔아서 15억 가지고 11억 증여하면은 아버지 재산이 별로 없잖아. 네네. 나눠졌잖아. 네네. 그럼 상속세 걱정 없잖아.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상속세 걱정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증여를 하던가 네. 아니면은 팔아서 네. 배우자한테 주던가 그렇죠, 그렇죠. 현금을 네네. 이런 방식이 있는데 자녀한테 주면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제 팔았을 때는 문제가 좀 되겠죠. 네. 뭐냐면은 나중에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그 미래의 이익 가치는 버려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부담부 증여가 좋은 것처럼 보였는데 네. 상속세나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막 생겼죠.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특수한 경우 아니면 부담부 증여가 효과가 없다는 걸 금방 알았으니까 그렇죠. 특수한 경우가 굉장히 어렵죠. 네, 맞아요. 그 상황에서도 특수한 경우라 할지라도 자녀 증여는 별로 좋지 않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네네. 지금. 그래서 무조건 부담부 증여할 것이 아니라 손익을 판단하라. 네네. 그 다음에요, 어설프게 부담부 증여하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 전문가한테 맡기셔야죠. 근데 맞아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니까? 전문가 하는 사람인데 무조건 부담부 증여하라고 한다고요? 아, 지금 이게 유행이 됐어요. 부담부, 아니, 이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부담부 증여를 하려고 하셨다가 네. 그런 분들은 미리 콘스탄트 김하고 좀 얘기를 하셔가지고 부담부 증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전화 거셔야지 네. 한 사람이 전화 걸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돌이킬 수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되돌리는 방법은 있어요. 네, 어떻게 해요? 증여 취소를 하면 됩니다. 증여 취소. 네, 증여 취소를 하면 뭐예요? 취득세만 괜히 물잖아요. 취득세는 안 돌려주거든. 네. 증여 취소도요, 잘해야 됩니다. 시간이 넘으면 안 되거든요, 또. 그러나 정말로 증여했다면 취소할 수도 있어요. 취득세까지 거 그냥 손해보자. 네, 손해보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해버려. 그러면 용감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사람이니까 네. 제발 용감하게 행동하지 마시고 네네. 이 좌고우면하면서 네. 고민 좀 하시고 네네. 그 전체적인 손익계산서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어설픈 전문가들이 꼭 아까처럼 뭐예요? 양도세도 줄고 증여세도 줄고 네. 예? 취득세도 줄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고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 양도하고 나면 양도세가 또 네네. 없고 네네. 이런 말만 들어서는 전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없다. 예. 예, 그래서 정말로 그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게 맞습니다. 그 저희 후배들도 전문가들이라고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몰라요. 모르니까 손해를 끼쳤잖아요. 손해 봤어요, 벌써. 그 손해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죠? 이거 엄청난 손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부담부 증여가 주는 매력이 있다. 네네. 하지만 치명적인, 장미에는 가시가 있듯이 네. 치명적인 약점과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아셔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부담부 증여의 리스크를 알려주신 콘스탄트 김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이렇게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